Y뉴스 가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죠.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고 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측근들이나 친인척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음에 따라서 조만간 소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환할 거란 얘기를 지금 들은 게 한 달 전이에요, 저는. 계속 조만간. 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1월 22일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올림픽 끝난 뒤에 소환할 거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올림픽은 패럴림픽 말고 동계올림픽. 비장애인들 올림픽. 예, 검찰 내부 고위 관계자, 수사 관련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경우에 아무리 빨라도 동계올림픽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3월쯤이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죠. 그때 3월 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3월 초, 3월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3월이 됐으니까 이제 소환 시기는 임박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쯤이라고 얘기들 나옵니까? 사실 처음에는 저도 3월 첫 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사실 3.1절과 토요일 사이인 오늘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오늘은 일단 아니니까 다음 주가 될 거냐 아니냐가 남았는데요.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의견들을 종합해보면은 검찰은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그러니까 3월 8일이나 9일쯤 소환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3월 8일, 9일. 예. 그런데 이 수사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죠. 예. 그래서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환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핵심 당사자인데. 지금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소환 시기는 3월 15일이나 16일 정도일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도 처음에는 3월 10일 이전에 소환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3월 10일 이후고 3월 16일 이전 사이쯤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3월 8일이나 9일이라고 한 거는 빠르면 그 정도가 될 거란 얘기인 거고 권영철 선임 기자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10에서 16 사이가 될 거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는 것이고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소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라고 공식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Y의 주제. 검찰은 왜 MB 소환 시기를 예정보다 계속 늦춰야 하는 걸까? 이유가 뭔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혐의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검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새로운 걸 말하니까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면은 이 사람 수사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저 사람 불렀는데 수사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걸 덮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처음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사실 수사의 핵심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수 소송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고 삼성이 대납해줬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자수서까지 제출하면서 사실로 드러났죠. 이게 사실 확인됐다라고 얘기까지 들리니까 또 지금 수사 중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2억여 원을 전달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죠. 두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수사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략은 정치 보복과 다스 지분 문제인데요. 먼저 지난 1월 17일 이 전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다스 지분 프레임은 실소유주를 가리는 문제인데 주식 지분으로 이 전 대통령의 지분이 없다거나 대주주가 아니라는 걸 이유로 빠져나가려는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외부로 드러난 지분율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로 설립 자금을 누가 댔는지, 인사권을 누가 행사해 왔는지, 자금 관리에 누가 관여했는지, 그리고 비자금을 만들어서 누가 가져갔는지를 살펴보면은 실소유주가 드러나겠죠. 사실은 뭐 지분으로 봐라라는 프레임에는 말릴 것 같지 않은데, 정치보복이라는 거는 지금 좀 걸리는 거예요? 정치보복 프레임은
뇌물수수 혐의나 다스 관련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 비자금 조성 등으로 비껴가면은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탄탄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런 것이고요. 탄탄하게 깨기 위한 논리들을 준비하고 있다. 네. 세 번째 이유는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또는 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려면은 망신 주기 위한 소환은 안 되지 않겠나. 기본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다고 할 때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건 뭐 앞서 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도 소환 여부에 대해 검토조차 안 이루어졌다고 신중하게 대응한 이유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망신주기식 또는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는 걸 경계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저는 요 세 번째가 좀 유력해 보이네요. 네, 세 번째. 결국은 예, 신중하다는 느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국민 여론이 무르익은 마지막 그 지점까지 계속 기다리는 이런 느낌. 수사를 보강해 가는 거겠죠.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과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반면 교사로 반성도 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우려스러운 일들 이런 걸 최대한 제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망신주기식으로 흘러갔고 결국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지금 통하는 얘기네요. 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방지, 신중함을 더하고 더하는 듯한 느낌을 지금 주고 있다. 예,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소환 조사를 하긴 할 거잖아요. 그건 불가피잖아요. 뭐 그렇게 시기의 문제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환 조사하고 나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예상이 가능합니까? 검찰의 공식 입장은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죠. 한 가지 변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국민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지금까지 나온 혐의 정도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수사를 해봐야 한다.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하느냐 마느냐 하는데도 여론 눈치를 봐요? 이미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이 되면은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과거가 계속 되풀이된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을 안지 않을 수는 없겠죠. 사실은 뭐 이게 법이니까 그냥 법대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원칙대로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직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구속영장 청구냐 불구속 기소냐를 가르게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제죠. 여론조사 예산이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죠. 여기에 보면은 구속수사에 찬성한다가 67.5%, 반대한다가 26.8%였습니다. 그러니까 7대3 정도니까 뭐 여론은 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청취자 7725님은요. 아니 전직 대통령이니 그런 행위를 했으면은 사실은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여론이 67.5%. 국민 여론이 그러면은 뭐 검찰은 원칙대로 가겠죠. 그래요. 그나저나 다스가 누구 건지 실소유주 확인은 뭐 끝난 거예요? 뭐라고 해요? 검찰에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보면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8월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도곡동 땅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도곡 땅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도곡동 땅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이 아니고 BBK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 그렇죠. 다스는요? 다스 얘기는 없네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기자들이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 궁금해한다고 물었더니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이전 대통령의 큰형이면서 다스의 명목상 최대 주주인 이상은 회장이 조사를 받고 기각을 했죠.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이전 대통령과 다스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에서 MB 측근들은 다스가 이전 대통령 소유라는 물증을 제시하면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유중 전 부속실장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결정적인 진술을 했고 다른 참고인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사에 관여하고 자금 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다스 부사장인 이전 대통령의 장조카 이동영 씨도 이와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확인될 경우에 이전 대통령은 새빨간 거짓말을 해온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또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탈세의 혐의를 받게 되므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분 의견, 지금, 아까 전에 여론에 따라서 구속영장 신청 결정할 거란 얘기 하니까 지금 청취자들이 화 많이 나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이게 여론이라는 거 꼭 전해주시고요. 네. 법대로 알겠습니다. 하자, 원칙대로 하자. 고생하셨습니다. 네.